이번 화요일 국내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0.4%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닥 1.4% 상승했는데 월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0.5% 조금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6.9% 7%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오후 들어 달러 반등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좀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나 미디어 엔터, IT, 헬스케어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의 영향력이 큰 업종이 코스닥 상승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거래소 기준 외국인 현물에서 2,800억 원가량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쪽에서는 5천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은행이나 에너지 화학, 기계 장비, 미디어 엔터 섹터가 강했고 약했던 섹터로는 철강 건설, 운송, 필수 소비재 섹터가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징주로 LNF가 있었는데 약 9% 급등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신 전창형 연구위원님 코멘트가 있어서 참고를 해봤는데 테슬라랑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고 계약 금액은 3.8조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이라고 알려졌고요. 테슬라양 미국 및 기타 지역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전체 공급량은 양극재 7만 톤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배터리 환산 시 44기가와트에서 47기가와트로 추정이 되고요. 85kW급 BEV 52만 대에서 55만 대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본 계약의 가장 큰 함의는 테슬라양 배터리 내재와 계획의 핵심 파트너이자 양극재 메인 벤더로서의 진입,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후속 수주 기대감, 고객 다변화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LG 에너지 솔루션향 높은 매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신규 완성차 고객 확보로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LG 엔솔 쪽으로 22년 기준 한 70% 이상의 매출 규모였는데 좀 고객 다변화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건데 국내 셀업체들에게는 좀 다소 부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고 소재단에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SM이 6%, 하이브가 약 1.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27일에 카카오가 기존 전략, 전면 수정 불가피, 모든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좀 하이브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들이 있었고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SM 인수에 나선 하이브 측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매입이 의심된다면서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2월 16일에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기타 법인 계좌로 약 68만 4천 주의 SM 주식 하루 거래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했던 거랑 2월 28일 SM의 주식을 1,000억 원 넘게 사들인 주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조사를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한국거래소는 2월 28일 기타 법인 단일 계좌에서 발행 주식수의 2.8% 이상이 순매수돼 다음 거래일인 3월 1일 하루 동안 SM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1.2% 상승했는데 관련해서 코멘트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22년 실적에서 짚어야 하는 포인트는 제한적인 인앱 결제 중단 영향과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동사에 가졌던 우려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구글 인앱 결제 중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단 이후에도 두 개 분기 연속 기부경제 선물 매출 500억 원 수준을 유지해서 과도한 우려는 좀 불식시킨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체 광고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의 광고 매출 성장률은 50%에 육박했었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반으로 광고주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사의 올해 실적으로 매출액 3,570억 원, 영업이익 약 880억 원을 전망을 한다고 하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4.5배로 5년 평균 16.6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코로나 수혜 기저효과로 인한 플랫폼 사업의 성장률 둔화를
광고 사업이 메꿔준다면 멀티플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화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투자별 매매 동향 쪽 보시면 외국인이 현대차,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계열사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브도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 매도 쪽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630억 원, 포스코홀딩스 360억 원, 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등의 시총 대형주들을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JIP 엔터테인먼트, 하림지주, 큐렉소 등의 종목들이 있었고, 코스피에서는 DB손해보험, 삼천리, 코스모와 BYC 등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PMI 대폭 개선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확산되면서 어제 상해 지수는 플러스 1% 성장하고 흥선테크 지수는 플러스 5.54% 성장했습니다. 시흥 잔고가 1.49조 위안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시흥 순매입에는 430억 위안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 IT, 금융 등 업체 방수를 보였고 헬스케어, 에너지, 부동산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 동반 개선도 호재임버 가전, IT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메디 글로벌은 4%를 몰아고 입신 정밀은 3.2%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2월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은 33.1% 증가로 예상치 31% 상회하고 홍콩 마카오 마스크 의무 적용 해제 등 호재임버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는 상승하고요. 시트리는 플러스 5%, 센스 차이나는 플러스 4.96%, MGM은 플러스 6.9% 상승했습니다. 3월 16일 바이두가 원신이안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힘입어 GPT 테마주는 재차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월 전기차 판매량 전월 대비 개선도 수시도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는 0.1bp 정도 하락하고 2년물 국제금리는 1.7bp 정도 하락하고요. 외환화 환율은 0.95% 절상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약 70억 위안 정도 어제 중국 주식도 순매수하고요. 5일 만에 더 순매수기도 했습니다. 이시오적으로 보시면 어제 그 PMI 나오는데요. 중국 제조업 PMI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PMI는 50.6로 예상치는 50.5 큰 폭으로 상회하고 2012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방역정책 폐지 후 생산 및 수요 동반 회복의 기입니다. 2월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하고 춘절 연도 이후에 기업 생산 재개 가속화 되고 있으며 특히 철강, 화학, 방치 등 산업 가동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요. 그리고 조문지수, 신경 수출 조문지수 전월 대비 3.2pp, 6.3pp 정도 상승했습니다. 인프라 가동 상승 등 미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정책 효과로 내수 시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한편 최근 그 PDI 지수는 8일 만에 90% 급등하는 점을 고려하며 해외 수요가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문 백 생산 지수 스프레드 전월 대비 2.6pp 정도 하대하고요. 공급 쪽으로 원자재 및 출구 가격 상승 지수 쪽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원자재 재고 지수 및 완성물 재고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0.2 BP 그리고 3.4BP 정도 상승하고요. 신규 주문 완성분 재고 스프레드는 전월 대비 0.2BP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 수요 강화 회복으로 재고 수진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달에 2, 3조의 파생 상품을 과거에 매매를 하면서 정말 실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박세익 전무가 쉽게 풀어주는 차트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차트의 정석 1, 2, 또 차트의 정석 부록해가지고 3권의 교재와 함께 총 30강의 강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한 해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다 2023년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